이 방송은 BL 컨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으로 일부 불편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불편하신 분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취향입니다. 존중해주세요. 그럼 방송 시작합니다. 뿅. 장르 문학 중 하나인 BL 작품과 그리고 BL 컨텐츠를 이야기하는 방송 그래도 BL입니다. 그래도 BL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호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망콧입니다. 오늘은 42번째 수다고요. 이번에 이야기할 작품은 틸루님의 소설 과실입니다. 네, 42번째가 아니고 사실 42번째라고 해도 되나요? 뭐 어때요? 그냥 왠지 놀리고 싶었다. 알았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칩거죠. 이거는 칩거지 뭐. 진짜 일주일에 한 번 나가요. 저 한 3주 동안 안 나가다가 저는 마스크 사러. 마스크가 필요 없어. 맞아. 그치? 저도 근데- 쌓여있어 저기. 근데 좀 있으면 좋겠다 싶으니까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니까 그 김에 나가서 병원 갔다가 마트 갔다가 맞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나가니까 그냥 그때 나가서 처리할 수 있는 일 다 처리하고 맞아 그래야 돼. 그러고 집에 돌아오는 그런 생활이죠. 저 그런 뉴스를 봤어요. 확진자가 있는데 그분의 생활 반경 봤는데 13일 동안 안 나왔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 대단하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더 오랫동안 집에 3주니까 계산해보면서 3주면은 3, 7, 22 내가 21일이나 안 나갔나? 막 이러- 3주 동안 신발도 안 신은 거예요? 네, 전 너무 좋았거든요. 그치. 그 집을 너무 집이 좋구나. 막 이러- 식량이 떨어질 때마다 짜증나. 나가야 되니까. 아 저는 계속 택배로 그래서 주문했단 말이에요 음식이랑. 그러니까 이제 박스를 신발장에 계속 쌓아놓는데 나중에 나갈 수가 없는 거야 박스가 쌓여서. 박스를 버리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도 버려야죠. 여러분 오시기 전에 박스를 3번에 나눠서 빠졌어. 3번. 얼마나 어마어마하구나. 많았길래. 그래서 우리 얼마 만에 만난 거죠? 이렇게 오래 못 본 지 처음이야. 매주 봤는데 거의. 그러게요.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코로나 다행히,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세요, 아무튼.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맞아. 다들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네. 작가님 소개로 넘어갈까요? 네. 작가님은 포스타입도 운영하시고 아까 북다방이요? 거긴 아니고 그냥 썰이나 뭐 이것저것 올리시는 것 같아요. 소설은 없어요. 그리고 조아라에 이제 연재를 하시는데 18년 8월에 울트라 마린 블루라는 작품을 내셨었고 그리고 18월 11월에 이제 과실 오늘 이제 방송할 작품 요거 하셨고 19년 4월에 전래 추나 합본지 참여하셨었고요. 19년 8월 기환이라는 작품 내셨었고 19년 12월에 퍼스트 바이트 출간됐습니다. 최근에 조아라에서 콜보이 연재하셨었고 우와. 요거 가이드버스물이고 습작됐고 그리고 현재는 조아라에서 불티라는 작품을 연재 중이라고 합니다. 콜보이 소장본 동패 요번에 저기 부스 성공하셨다고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콜보이 소장본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그것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불티라는 작품은 질문 연재 중인 거고 조폭공 물란수라고 합니다. 네. 흥미롭습니다. 네. 90년대 전후 시대 배경의 가상 한국 배경이래요.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키워드는 현대물, 서양, 재회, 사건, 마피아, 애증, 배틀연애, 101수, 배틀 하나요? 배틀호모, 재회물, 쌍방 짝사랑물은 맞는데 배틀호모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 아, 그래요? 그냥 마피아가 그냥- 나오는데 그냥 둘이서 배틀 조그맣게 그래 해요. 약간 있긴 약간 해. 이렇게 투닥투닥. 투닥투닥 정도. 근데 그게 지분이 네. 좀 작죠. 아, 전투가 조금 나옵니까? 보통 배틀홈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배틀 하면서 얘네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배틀은 아니니까. 그쵸. 중간에 잠깐 싸우지. 저에게 배틀이란 원피스 정도? 죽어야 되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싸우는 나루토? 뭐 이런. 나루토?
여튼 그 정도의 전투는 아닌 걸로. 수랑 공이 다른 애들하고는 그렇게 싸우지. 그냥 하지만 얘네 서로는 둘이 싸우는. 하는 거는 그냥 토닥토닥 정도. 그쵸. 주먹질 조금 하고 주먹질 좀 하고 협박을 좀 하고 겨누다가 그냥 그 총을 정도. 그냥 그 잠깐 나와요. 마피아네요. 네. 어디가 배경인 거예요? 유럽이요. 음. 이탈리아랑 독일이랑 우와. 그 정도? 줄거리 소개를 해주세요. 주인 수인 예사야 주는 이름이 이름이 예사야 어려워. 주예요. 성이 주고 이름이 예사야입니다. 주인수. 검은 머리고 회색 눈동자를 가졌어요. 아버지가 홍콩인이고 검은 머리만 아빠를 닮았다고 해요. 그리고 광동어를 할 줄 알고요. 네. 18살에 이제 아버지랑 단둘이 살다가 수가 15살 때부터 아버지가 이제 불치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소년 네. 가장이네요. 가장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소년. 소년. 그냥 소년. 그냥 네. 뭔가 부모의 사랑이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청년이고요. 네. 미남수, 마피아수, 강수, 집착수, 쓰레기수, 능력수, 순정수, 공한정 다정수, 가로치고 저세상 다정수, 아, 이 세상 가정이 가로 아니구나. 네, 저 세상이야. 동정수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 느낌에는. 배경은 태광 마을이고요. 주인수가 탈선 청소년이고 네. 태광에서 술 담배를 하고 다른 이제 청소년들은 약도 하고 있고 뭐의 나쁜 약이요? 네. 기분이 좋아지는 약입니다. 네, 그런 거를 하는 이제 그렇게 이제 탈선하는 애들이고요. 네. 수가 그러고 있는데 데니스가 찾아와요. 근데 음. 얘가 공이고 이름이 데니스 라이트너라고 학생회장이고 얘가 장래 희망이 사제고 아, 14살 때부터 하루에 한두 시간 새벽 예배를 갈 정도로 열성적인 신자고 네. 신실합니다. 매우 네. 신실했는데 네. 왜 이렇게 된지 타락하나요? 모르겠어요. 타락하나요? 성실하고 올바른 도련님 이미지고 네. 수의 시선에서 봤을 때 나쁘게 말하면 오지랖 넓고 음침한 위선자라고 해요. 어두웠구나. 얼굴은 아니- 어둡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음침하다 그래서. 그냥 그게 비껴보는 것 같아요. 음. 속내를 감췄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음. 정교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잿빛 금발의 미남입니다. 훤칠하네요. 네, 아주 그냥 마지막에 막 묘사가 계속 막 저 섹시한 걸 어떻게 하지 계속 이런 게 나오고 막 날카롭게 다듬어진 얼굴선과 푸른빛 혈색, 엷은 하늘색 눈동자가 태폐적이고 성실한 단련으로 다듬어진 육체는 가늠하지 말라는 신의 금기를 무력화시킬 만큼 유혹적이었다고 수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미남공, 성직자공인데 나중에 마피아공 되고 진짜요? 키워드가 나와 있으니까 상관없나? 상관없죠. 순진공, 이었으나 까칠공이 되고 네. 강공, 도망공, 입덕부전공, 동전공. 도망공. 흔치 않죠. 네. 그리고 이후 이제 출연하는 마피아들의 묘사에 따르면 둘 다 밀라노에서 캐더크 하는 놈들에 가깝게 생겼다고 해요. 캐더크 하는 놈이 뭐예요? 모델들이요. 독일의 중고등학교를 김나지움이라고 하나 봐요. 아무튼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김나지움 검색하면 진짜 그걸로 나와요. 고등학교? 그냥 그런가 봐. 네, 스쿨 같은 외국어라. 독일어라서 참. 둘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고 공의 아버지가 수 아버지의 주치의예요. 그래서 공이 아버지 부탁으로 수를 챙겨가지고 맨날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아무튼 데리고 가는데 수한테 약을 끊고 같이 기도하러 가자고. 예. 포교를 열심히 하죠. 그러면 아버지 병이 나을 거라고. 사기를 쳤지. 그런 일은 없을 것인데. 맞아. 어처구니가 없어진 수한테 공이 네가 희망과 사랑을 알게 되길 바란다고 해요. 수한테. 네. 수가 정말 기도하면 우리 아빠가 낫냐고 따지듯이 물었는데 네. 공이 그렇다고 합니다. 와. 미친 거지. 잘못된 신앙이죠. 그렇죠. 신천지 입인 거지. 이렇게 되면 사입이죠. 그쵸. 사입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 너무 주님의 힘을. 예수가 오지 않은 이상 그럼. 불가능하다. 그래서 수는 성당에 가는 대신 아빠가 안 나오면 네가 책임지라고 에? 합니다. 아, 예.
공은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았지만 네. 알겠다고 하죠. 아, 공이 뭔가 잘못 배운 거예요. 음. 이상한 거래를 했잖아요, 지금. 그럼 그 후에 수는 공을 따라서 성당을 가요. 2달을 열심히 다닙니다. 아, 대단하다. 2달을. 그래봤자 8번? 그렇지. 8번. 많으면 10번. 9번, 10번. 수는 진심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정말. 네. 근데 아버지 병세가 악화되고 수는 공에게 외롭고 무섭다며 키스를 하자고 하죠. 갑자기요? 아 정말 그래요. 관계가 이상해. 수가 과실로 이불을 유혹한 뱀처럼 공을 네. 타락하게 유혹을 합니다. 아, 이 제목의 과실이 나 처음에 이거랑 다른 생각을 뜻인 줄 못했어. 알았어요. 저는. 과실 치사할 때 맞아. 실수할 때 아, 진짜 실자와. 저는 약간 약간 과한 실수 뭐 이런 느낌이 나요. 맞아. 과수원 생각했는데 아 그래요? 과실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공은 수가 맞게 점점 생각했지. 무서워지고 그렇군요. 그러다 얼마 뒤 수의 아버지가 결국 돌아가시게 됩니다. 와, 공 어떡하지? 뭐, 그래서 도망간 거지. 수는 공한테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고 네. 책임지라며 자고 가라고 하죠. 네? 그 책임이었다. 네. 라면 먹고 가가 똑같은 말이었다. 네. 그 후 공은 일주일에 며칠씩 수의 집에 가서 자고 오는데 타락할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미 타락했으면서 뭘. 그렇지. 이미 강을 건넜어. 이미 강을 건너버렸는데 조용히 준비해서 원래 신부가 되려고 했었잖아요. 졸업식 끝나자마자 네. 사라져버립니다. 학교에- 사절 유학을 가죠. 가톨릭 학교에 진학하는 건가? 그런 것 같아요. 네, 로마로 응. 가요. 튀어요. 바티칸. 아, 대박. 바티칸. 유학 가네. 그렇죠. 부럽다. 사제 유학이죠. 둘 나이에 19살에 그렇게 헤어지고 10년이 지나요. 뭐야, 시간 엄청. 그래서 재회물이구나. 아, 관종. 야 들어갔다 나갔다 할 거면 그냥 있어. 여러분 이상한 소리가 자꾸 함유되지만 그냥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아무튼 그 후 10년이 지나고 수는 친구들 중에 뭐 티모라는 이름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성방에서 같이 놀던. 그 친구와 아. 다른 친구들과 함께 베를린으로 가서 떠돌며 불황화 생활을 하다가 약을 사고 팔다가 캄란이라는 네. 보스의 이름이 다 어렵구나. 조직에 잡혀요. 죽을 수도 있었는데 캄란이 자기 조직으로 흡수를 해요. 원래는 잡히면 죽지 않나요? 보통 그렇다고 그런데 얘는 뭔가 매력이 있었나? 또라이가 탔나 봐. 아무튼 그 조직명이 캄란이고 보스 이름도 캄란이고 그 후 수는 마피아가 되었고요. 네. 캄란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 그렇구나. 신복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팔이죠. 이 조직은 보스부터 이제 구성원까지 다 약간 터키인들로 조직이 되어 있대요. 그렇구나. 네. 그 어느 날 조직의 구역 중 하나인 미넨에서 옛날 수처럼 허락 없이 마약을 유통한 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아오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수한테. 근데 그 마약을 허락 없이 유통한 놈이 네. 공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의사 아니에요, 의사? 그랬죠. 맞아. 의사는 굳이 그럴 일이 있나? 돈이 처방 먼저 빚이 많아서 빚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집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사업은 보네. 못한 거지. 그 잘 살았던 집의 돈을 다 이렇게 헤쳐먹은 거죠. 공의 아버지를 찾아간 수는 공이 장크트 미아엘 성당에서 성직자로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성당 찾아봤는데 진짜 예쁘더라고. 아, 진짜요? 저 밑에 사진 올려놨어. 진짜 그렇구나. 있는 이렇게 성당. 냉담자로 살다 가면 신심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의 사진이었어. 난 한 번도 예쁜 관광지 성당을 보고 느낌이던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그냥 사실 돈지랄이다라고 생각. 신심이라기보다는 그냥 너무 예쁘죠? 구경하러 맨날 가고 싶다라는 사진을 느낌. 엄청 많이 찍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서 미사를 하면 생길 것 같긴 해. 아, 그래요? 약간 내가 좀 더 생긴다기보다는 좀 벅차. 그냥 성당을 기분이 좋을 것 같은. 미사하는 동안 미사에 뽕을 맞을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그럴 때 그 있죠. 분위기랑. 어. 응. 분위기 뭔지 알 것 같아. 한국엔 없는 성당들이니까. 맞아. 맞아요. 찾기 힘들죠. 아무튼 그렇게 알게 돼가지고 그러면은 공 아버지를 잡아서 죽여요? 어, 그냥 잡아오라고 했네. 잡아오라고 했고 네. 공 아빠는 그래서 머리에 검은 천을 뒤집어 네. 씌운 다음에 수가 뭔가 지시를 하고 그 네. 뒤는 한동안 안 나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했고 이런 게 안 나와요. 아. 그리고 이게 다른 마피아 조직이랑 이게 약간 좀 연관이 있어서 그래서 고흥의 아버지가 아, 여기 배경이 독일이었잖아요. 제가 네. 알기로는 뮌헨이랑 베를린이랑 멀었던 것 같아요. 그쵸 7시간인가 차로 뮌헨 쪽이 11시간? 좀 이상했던 건 오히려 뮌헨 쪽에 터키인이 많이 살아요. 걸어서 갈 수 있거든요. 걸어서 간다는 건 좀 웃기지만 용로로 갈 수 있어요. 베를린이 좀 멀어가지고. 베를린이 오른쪽 아니에요? 미넨이 왼쪽이고? 맞아요. 터키는 어쨌든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으면 뮌헨 밑에 터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동안 독일에서 받아준다 그래가지고 터키 체류자가 엄청 많아서 사회적인 문제라고 들었었어요. 맞아. 그것 때문에 인종차별도 엄청 있었다고 들었어. 네, 뭔가 좀 힘들다, 세계관이 힘들어. 탄탄한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실제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니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수의 아버지도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이민자예요? 네, 홍콩에서 이렇게 일하러 이제 막 그 떠날 때 같이 합류해서 와서 그래서 독일에서 자리를 잡게 된 걸로 그렇게 살짝 일을 연결이 돼요. 빡시게 해가지고 병원비는 딱히 수가 고생하진 않았다. 병원비는 다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그 자국민이 아니어도. 그래서 입원하기 힘들다 그랬어. 그럴 수밖에 없겠다. 보러는 아무튼 가요. 수가 공의 아버지를 보호해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수가 뭔가 부하들한테 지시를 했고 뭐 그냥 수는 그러고 집에서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안 나오고 네. 그러고 나서 수는 그 장크트 미하의 성당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그 앉아서 성당 안에 이제 한 소녀한테 키 크고 금발에 눈이 파란 젊은 신부가 있냐고 물어봐요. 네. 그래서 알죠. 그쵸. 모를 수가 그랬더니 없지. 그 소년이 공의 이름을 말했죠. 그 신부님. 그래서 공이 이제 바로 일하는 거 확인하고 수는 고해성사 시간표를 확인한 다음에 네. 공이 담당하는 시간을 체크해서 네. 찾아갑니다. 네. 구체적이다. 네. 진짜 이건 성당 사람이야. 안 다녀본 사람이 아니야 이거. 맞아. 고해 성사는 그치, 시간표가 그치.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 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해소에서 가서 이제 5번째 계명 어겼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한테. 네. 그래서 사람을 수없이 죽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뭐 또 계명을 어겼고 아버지가 죽던 날에 친구랑 간음을 했다 뭐 장례식 날에도 간음을 했다 막 이런 얘기 막 줄줄 하는데 막 네. 제가 너무 많아서 네. 다음에 또 오겠다 한 번에 사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러거나 떠나요. 근데 공은 자기 그냥 평소처럼 네. 고해성사 하다가 왜 낯선 남자가 와서 자기랑 본인 왠지 익숙한 얘기를 막 줄줄 하니까 이제 약간 그때부터 진짜. 멘탈이 사색이 됐죠. 네. 그래서 공이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사흘 전부터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 물어보는데 공이 아버지 집으로 바로 갔어요. 근데 집에 인기척이 없고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랑 집을 이제 열어서 확인했더니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이제 돌아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고해자가 떠올라요. 이틀 전. 네, 이틀 전에 그 수상한. 그래서 그 고해자는 노인을 납치했고 먼 곳으로 보냈단 말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일부러 공은 알려주러 왔네, 그럼. 그쵸. 공은 그게 이제 수인지 의심을 했고 다시 찾아온다고 했으니까 기다려요. 그러고 이제 다시 찾아와요. 다시 네. 찾아왔는데 목소리를 듣고 수임을 확인을 했고 수는 고해하다가 저번에 납치했던 노인도 죽일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이 참지 못하고 수한테 소리를 질러요. 너 네. 맞지 않냐고. 네가 아빠 납치했냐? 아빠 어딨어? 막 이러면서 물어요. 그러니까 수가 고해 안 끝났다면서 신부님을 계속 찾았다라는 말을 하면서 네. 수는 나한테 와서 덮밥을 먹으면 죽일 생각이 사라질 것 같다. 거래. 라고. 네. 수는 걱정 말라고. 아버지는 살아있다고 공을 달래고 다음 주 수요일에 중요한 거 모두 챙겨서 프라이징 역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섹시한 옷을 입고 오라고. 신부복이 제일 섹시하지 않나? 그치. 그럼 수단이 짱이야. 그래서 이렇게 안 생겼으면 수단이 짱이죠. 그치, 어깨가 넓다며. 안 오면 싱싱한 네 아버지의 깃대기를 밟게 될 거야. 막 이런 나쁜 말을 거. 합니다. 근데 저 이거 보면서 잠깐 그런 생각했는데 여기 고해소는 벽이 두꺼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어. 아, 근데 보통 이렇게 고해소가 열리는데? 그러니까 고해소가 벽이 안 두껍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가지고 나무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쳤다고? 밖에 아무도 없었나? 저도 그 생각했어요. 다 이러면서 들려, 다 들려. 그러니까 일부러 이게 목소리가 원래 작게 하잖아요. 소근소근. 해도 밖에서 웅웅거리는 아, 소리가 저는 들리는데. 닫혀 있어도 소리가 반대쪽에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진짜? 그러니까 그 읽다가 저기는 조금 다른가 이러면서 여긴 안 들리나 봐요. 그런가 봐요. 여기는 하나만 있나 봐요. 근데 영화에서 보면은 그냥 나무통 영화에서 보면 여기도 남편 그럴 것 되게 같은데? 얇은 구멍 많이 나 있는 맞아. 되게 조각을 엄청 해놓은 그 나무 안에 앉아 있잖아요. 들렸을 것 같은데. 그죠? 밖에 사람 있었으면 뭐 이게 무슨 사람이 소리야 이러면서 없었길 뛰쳐나갔을 것 바랍니다. 같아요. 사실 여기서 그냥 얘기했다고만 나오지 그 수제 덮밥을 먹잖아요. 수가. 그치. 고해소에서도 그걸 해서 그래 그러고 되게 그러면서 좁은데. 되게 좁아요.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진짜 간신히 이렇게 무릎 닿을 이렇게 간신히 앉을 정도로 진짜 작은 곳인데.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거든요. 수가 공한테 소리 더 질러 난 막 이러면서. 화장실 칸보다 작을 텐데. 그러니까 앉아서 그냥 셀프 덮밥을 먹고 수는 거기서 공은 그 칸막이 뒤에서 바들바들 거리고 있고. 거기 들어가면 의자도 없는데. 의자 없어요? 의자 없어요. 없어요. 무릎 꿇는 무릎 꿇어요. 데는 아, 거예요. 그래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는데 우리는 외국이- 방석이 있어. 아, 외국은 의자였다. 외국은 이제 그러네. 그 외국은 보면은 신부님들도 신부님은 앉아 있어요. 아니 근데 저보다 목소리가 위에서 나더라고. 뭐 셀프 덮밥이 앉던 안 앉던 상관없긴 아니, 한데. 뭐. 난 모르겠다.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할 수 없어 우리는. 수가 엿 먹이려고 참 열심히 노력하죠. 참 그랬구나. 그랬죠. 알고 책으로. 봤더니 네. 수는 과거 공이 이제 10년 전에 사라졌었잖아요. 네. 그리고 공을 계속 찾아다녔었어요. 아, 근데 이제 공이 드디어 잡았다. 아무도 공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가족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 아빠한테 물어볼까 했는데 그걸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놓은 상태였는데 친구가 베를린으로 가자고 해서 베를린으로 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그 마약 일이 있었고 뭐 캄난의 아들이 되고 뭐 이러느라 바빴고. 그 오른팔로 계속 일을 해가지고. 마피아는 바쁘지. 그래서 캄난의 아들이 된 후에 이제 근육만 부풀려서는 크게 되지 못할 걸 깨달아요. 네. 그래서 책이고 논문이 열심히 읽었다고 합니다. 똑똑해졌겠네요. 네. 그러면서 각종 무술로 몸을 단련하고 사격도 뭐 따로 배웠대요. 네. 똑똑하네요. 대단하다. 그래서 약속 시간이 됐는데 공이 안 나타나요. 프라이징 무슨 역에서. 약속을 했었어요? 프라이징 역에 프라이징 역은- 나오라고 했는데 아, 네. 중요한 것만 챙겨서 와 이랬는데 네. 안 와서 공이 안 와서. 수는 고해소로 가죠. 다시 잡으러 간다. 네. 공은 수가 아버지를 납치했다고 거짓말을 했을 수 있다고 응. 정신 승리를 하고 안 갔어요. 아, 증거를 그럼 미리 말했어야지. 증거를 줘 이렇게 얘기했어야지. 수는 공을 찾아가서 고해소 문을 열어 제끼면서 10년 후 서로 실물을 이제 그때 처음 본 건데 수는 공을 보고 박수를 쳐요. 왜죠? 훌륭하다. 잘 자랐다. 아, 그런 거예요? 진짜 진심? 저런 외모로 사죄를 하고 있다니 파렴치한 놈 막 이러면서 그러게. 아깝지. 그치. 수가 공한테 너는 약속을 안 지키지만 나는 잘 지켜. 그러면서 옷이 없어서 그런 거냐면서 내가 사왔다고. 예쁜 그러면서 옷이요? 네, 섹시한 옷을, 섹시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옷을 건네주고 공은 옷을 내팽개치다가 수의 따귀를 쳐요. 아, 그렇게 되나요? 화가 나서 수는 준비한 아이스박스를 공한테 건네주고 다시 이제 공의 뺨을 쳐올리면서 되돌려준 다음에 네. 10분 내로 나오라고 하죠. 이제 그렇죠. 박스에는 핏기가 빠진 귀 한 짝이 선물처럼 놓여 있었다고 해요. 진짜였어. 약속을 지켰어. 그래서 수랑 공이랑 수의 친구였던 티모어, 팀이라고도 부르는데 잠깐만. 나 진짜 궁금한데 귀를 보고 어떻게 자기 아빠인지 알지? 그냥 귀가 있으니까. 그런가? 약간 패닉 상태라서. 그래도 귀만 보면 내 귀랑 닮았나? 막 그냥 항상 영화에서 나오면 귀 보고 울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커! 막 이러는데 귀를 보고 어떻게 알지라고 생각해. 귀를 외운 것도 아니고. 셋은 베를린으로 출발을 해요. 공은 아무 짐이 없고 귀가 든 상자만 들고 따라갑니다. 슬프다. 심란했겠다. 수는 공한테 아버지가 이탈리아에 있다고 말을 해줘요. 살아는 이탈리아 있다. 더 무서운데. 이탈리아 마피아 더 무서운데. 유명하죠. 너무 무섭던데.
베를린에 도착해서 이제 그 아버지의 집 캄난 네 집으로 갔는데 캄난은 40대 초중반으로 보이고 신사적인 인상이지만 얼굴에 가로지르는 흉터와 온몸에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공은 캄난에게 왜 공의 아빠가 이탈리아에 있냐고 물었는데 수는 귀찮아서 설명 안 해줬다고 그러면서 이제 캄난이 설명을 해주는데 네. 공의 아버지의 잘못에 대해 이야기를 해줘요. 이제 그 병원 약을 훔쳐서 다른 조직의 가게에서 팔은 거예요. 그 다른 조직이 이탈리아의 조직이랑 연관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이 그럴 리 없다고 그러니까 네. 캄난은 기도만 하는 놈이 뭘 하겠냐고 무시를 하죠. 그러게. 공은 수에게 약속을 지키라 그러고 수는 공한테 나랑 놀다 보면 아버지를 만나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위험한 놈. 그래서 수는 아버지 문제로 자꾸 흥분하는 공한테 화내지 말라고 화내면 빨리 죽는다 그러면서 진정하라면서 공의 안위를 걱정해 준 건가요? 그쵸 오래 살아야지 나랑. 이건 사랑인가? 공의 따귀를 가리키죠. 어? 진정하게 정신 차려. 키워드에 충실합니다. 쓰레기수. 수는 캄란한테 공을 가르치게 야나르라는 또 다른 조직원을 보내라고 했어요. 그럼 결국 공은 조직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애매해. 발걸쳤다 약간 그러나? 약간 걸친 애매한. 거예요? 완전 조직원은 아니고 조금 살짝 납치당한 느낌인데. 일단 수가 데리고 오긴 했으니까 한번 교육을 시켜나 보자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공은 수 집에서 잠을 잤고 다음날 그 야나르라는 조직원이 찾아와서 공을 마피아들의 학교로 데려갑니다. 근데 그 학교를 나중에 집이라고 부르는데 그 학교는 베를린 외곽에 낡은 공장 몇 개인 허허벌판에 있었어요. 네. 그 허름한 건물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몇몇 있었는데 다 조직원인 거죠. 네. 그들한테 공을 소개하고 조직원들도 공한테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네. 얘네는 수랑 좀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데 음. 수가 또라이지만 오른팔이니까 오른팔이니까. 수가 공을 데려왔다 그러니까 다들 호기심을 보여요. 수가 조직 내에서도 또라이라고 소문이 네. 많이 나 있는데 또라이라고 소문이 나게 된 이유가 퓨트르라는 사람하고 있었던 일이 언급이 되는데 다들 말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랬지 막 이러면서 아, 그래요? 그런 식으로 약간 흐지부지 언급을 꺼려요 애들이. 네. 공이 그럼 물어봐도 말을 꺼내질 말았어야지 어. 이놈들아. 궁금하니까 공이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줘. 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냥 그 정도로 하고 그래서 공은 좀 이상했지만 어쩔 수 없으면 모르니까 애들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야나르가 공을 데리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스파링 같은 걸 시키고 갑자기요? 학교니까 더 잘 때리고 더 잘 방어를 하고 네. 아무튼 그래서 공이 10대 때 운동을 열심히 한 거예요. 축구나 테니스나 복싱이나 뭐 펜싱 이런 거를 열심히 해서 성실한 운동을 해서 몸이 좋다고 그쵸 했었죠. 그쵸. 그래서 그 경험을 살리려고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해가 졌을 때는 넉마처럼 늘어져 있었고 그래도 다른 애들보단 잘 버텼다고 야나르가 합격점을 주죠. 공은 계속 야나르한테 퓨트르 일을 물어보는데 야나르는 밥맛 떨어진다는 대답을 안 해줍니다. 네. 근데 다른 형제들 몇이 공을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형제라고 하는군요, 벌써. 그렇죠. 마피아 가족이 아버지가 되었어요. 있고 밑에 형제들이 있으니까 가족이 되었어. 그래서 오잔이라는 놈이 공이 배신자가 될 거라고 으름장을 놓고 경찰한테 찌를 거라고. 쟤 분명 우리 경찰한테 찔 꼰질릴 거다. 거다. 쟤 이상하다. 근데 수가 아무렇지 않은 척 하다가 오잔이라는 놈을 병으로 때려 죽여요. 형제를 죽이는군요. 형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역시 수는 그러고 나서 우린 가족이고 형제인데 뭐야? 오잔이 형제가 된 공을 혐오하고 모함해서 죽을만 하다. 이러면서 여기는 무슨 갑자기 이란인가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공한테 잘해주라고 형한테 으름장을 놓쳐. 잘해. 새로 들어온 막내한테 잘하란 말이야. 막내지만 형 같아. 함부로 했다면 죽여버릴 줄 알아. 그렇지. 아무튼 그렇게 지나고 다음날에 공이 수한테 퓨트르 일을 물어봅니다. 계속 물어보고 있네. 열심히 물어보죠. 도대체 무슨 너무 일이었던 거야? 찜찜했나 보다. 얘가 얼마나 쓰레기로 살았던 건가? 너무 궁금하죠. 그러면서 너한테 더 실망하기 싫고 그러려면 네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아, 미리 알아야 될 것 같다.
쓰레기라는 건 이미 확정이구나. 이미 쓰레기인 거지. 어느 정도의 쓰레기냐. 수는 그거 말고 너가 나랑 같이 쓰레기가 되면 서로 실망할 일이 없을 거다. 이걸 또 이렇게 치네. 그래도 공이 계속 물어보니까 수가 자기 질문에도 답을 해주는 조건으로 네. 결국 얘기를 해줘요. 네. 표토르는 네. 폴란드 마피아였대요. 근데 이제 베를린도 욕심이 났는데 수는 밥그릇이 뺏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들 반대한 거예요. 다들 무서워서. 그래서 수가 화가 나서 혼자 갔어요. 가는 길에 표토르가 이제 맨날 총을 삥 뜯는 톤이라는 애가 있었대요. 얘가 네. 총기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한테 갔더니 얘가 이제 표토르를 죽인다니까 자기 무기를 쓰라면서 빌려줬대요. 통기상이라니까 토니 스타크가 생각나. 그래서 도착한 날이 12월 31일이었고 마지막 날이네요. 네, 표토르는 신년 축하 파티 중이었대요. 아, 해야죠. 그치. 놀아야지 그날은. 그럼. 수가 이제 폴란드어를 몇 마디 하니까 그냥 네. 들여보내줬대요. 보안이 안 좋네요. 그래서 표토르가 폴란드 꼰대여가지고 막 무대를 설치해놓고 인사말을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자기가 이제 꼰대 짓을 하고 있었지. 그래서 이제 그쪽에 수류탄을 몇 개 던졌더니 거의 다 죽었답니다. 너무 아무렇지 않아. 진짜 나쁜 거다. 그래서 이제 수류탄 안 맞은 쪽은 좀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음. 나머지는 쏴죽였대요. 그러고 이제 아버지한테 데리러 오라고 했었는데 총기 난 사람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수류탄 터트리고 총기 난사하고 그러고 이제 폭죽이 남아있었는데 아까워서 몇 개 터트리고 쉬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총 들고 왔답니다. 근데 이미 다 초토화가 돼 있었고 수가 혼자 다 죽였죠. 그러니까 무슨 아버지요? 캄난이요. 나한테 캄난이 이제 자기 아들들이랑 이제 다 대구. 도와주러 갔는데 이미 다 죽어 있었죠. 수습해야 할 것 같은데 마피아들이라서. 괜찮대요. 그런가 봐요. 경찰이 수습하겠죠. 뭐. 그래서 공은 어떻게 저런 짓을 저지르고 멀쩡히 돌아다니는지 이해가 안 간 거예요. 맞아.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건 경찰한테 물어보라고. 그러면서 경찰도 조직끼리 서로 죽이는 거 좋아하니까 이런 거 오히려 말하면 표창창 받을걸? 막 이러면서 마피아 수가 줄어들었다. 짝짝짝. 아, 이런 느낌. 한 그래도 뭐지? 일반인의 피해는 없었나 봐요. 네, 그냥 그런가 봐요. 거기만 딱 죽였어. 그래서 공은 수의 이야기를 듣고 먼저 아버지를 구한 후 자신은 수랑 같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얘는 지옥 가야겠다. 왜 이렇게 생각했구나. 안타깝다. 공은 그래서 독해져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원래도 얘가 좀 성실한 애긴 한데 야나로 수업을 열심히 합니다. 야나르 수업은 주로 운동 아니었어요? 싸움질 주먹 다짐. 네, 그런 건데 형제들의 인정을 받게 됐고 아, 잘했어 그거. 잘했어. 그러면서 수의 정보를 모조리 캐고 다녀요. 그리고 공이 이제 수에 대해서 한 달에서 한 10일 정도 더 지나면서 알게 된 게 캄난의 오른팔이 된 건 표트르 사건 이후고 그 이전에는 이제 수가 캄난의 애인이라는 추문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돼요. 수가 예쁘게 생겼어요? 모델처럼 생겼으니까. 아, 그래서 또 이제 수가 백화사전으로도 통하고 있었는데 영어랑 터키어를 자유구사한다고 해요. 아까 보면 똑똑하기도 했지. 폴란드어도 한다고 했잖아요. 몇 개 언어라는 거야. 그래서 캐면 캘수록 수에 대해 알아갈수록 의문이 쌓였어요. 왜요? 너무 뭔가 간극이 막 백과사전이라고 들을 정도로 영특하고 다계국어를 하는데 잔인한 네, 연쇄살인마다. 잔인한데다가 살인마. 보스 애인이었던 추문도 있었고 근데 또 수가 엄청 바빴대요. 일은 많이 하는데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겠고. 네. 그래서 이제 수업 위험한 막바지에 야나르와 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야나르가 공이 수한테 무슨 약점 잡혔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잡혔지. 아버지라는 큰 약점이. 되게 큰 약점이요. 그 전까지는 공이 계속 답을 회피했다가 이제 결국에 마테오가 자신의 아버지를 데리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야나르는 그게 진짜면 네 아버지 이미 죽었을 텐데 이러면서 공은 수가 살려준다 약속을 했다 하니까 야나르는 그럼 너를 대신 죽이려고 데려온 거냐고 해요. 아, 이게 야나르는 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안 죽일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그래서 야나르는 마테오는 수가 자기 밑으로 들어오길 원하기 때문에 수가 부탁해서 공의 아버지가 살았다면 아마 독일로 데려오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공은 아버지만 살리면 자신 어떻게 해도 된다는 얘기까지 했고 네. 야나르는 그러면 수한테 부탁하고 수가 시키는 거 뭐든지 하라고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제일 무서운 말이네요. 뭐든지 그치. 한다는 것은. 한편 수는 마테오랑 저녁 식사 중이었어요. 바쁘게 살고 있어. 네. 일 이야기를 이탈리아어로 하고 있고 네.
팀원은 따라갔지만 무슨 대화를 하는지는 몰라서 눈치만 보면서 이제 네. 누나를 이리저리 굴리고 있죠. 분위기. 수는 크로아티아에 고래가 있는데 이미 네. 잡았고 너무 커서 혼자 못 옮긴다고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저 고래가 뭘까? 근데 수는 캄란한테 말을 안 했으니까 네가 혼자 다 먹을 수 있다고 우와. 꼬시고 있어요. 네. 마테오를 살 사람 직접 오라고 했다는데 아니면 캄란이랑 나눠 먹던지 하라고 캄란을 데리고 가겠다고 해요. 마테오가 그래서 생각을 좀 더 해보겠다고 하고 수는 일주일만 더 기다리면 되냐고 물어봐요. 네. 마테오는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공의 시점으로 바뀌어서 공이 야나르와의 대화를 되새기면서 생각 중인데 수는 아버지를 살려주는 조건으로 덮밥을 먹자고 했는데 돌려받는 건 뭘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서 계속 생각 중이죠. 그러다가 새벽이 됐는데 이거보다 강력한 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새벽이 됐는데 수가 볼로니아에서 돌아온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돌아온 수가 공을 불러서 밀어둔 질문을 해요. 졸업식 끝나고 어디 갔었는지. 왜 말을 안 하고 갔냐. 왜 잠수 탔냐? 이런 거를 물어보고 공이 수가 무서워서 벗어나려고 했다고 얘기를 하고 수가 공한테 내 생각 안 하냐고 물으니까 공이 매일 생각했다고 대답을 하죠. 무슨 생각이었을까? 그냥 술을 계속 떠올리. 그런 거였겠지. 수랑 함께한 모든 시간을 떠올리며 후회했다고도 합니다. 수가 공하고 수를 둘 다 망쳤다고. 아주 그냥 남 탓이 오죠. 그리고 공이 수한테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고 수는 배려하지 말라고 매력이 없다고 대답을 하면서 빈정거려요. 공은 수를 넘어뜨리고 올라타서 수의 따귀를 때립니다. 갑자기요? 그 얘네는 계속 말싸움하다가 네. 치고받고 하다가 말싸움하다가 아, 갑자기 덮밥을 이 먹다가 부분이 배틀입니까? 그런 의미로 쓰지 않았을까요? 이거보다 나중에 또 있잖아요. 나중에도 있고 아무튼 따귀를 때리고 하지만 수는 오히려 웃었죠. 참 가찮다. 수가 웃다가 거꾸로 공을 넘어뜨려요. 그리고 공의 목을 조르고 때렸습니다. 다행인지 공이 죽으면 아깝다면서 안 죽여요. 공은 수한테 꼭 죽일 거라고 분노를 하죠. 수는 신경도 안 씁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차고 넘쳤어. 그쵸. 수는 공한테 이탈리아어를 잘하냐고 물어보더니 마테오가 이탈리아어 잘하는 외국인에게 친절하다며 열심히 빌어보라고 합니다. 공은 네가 말하면 마테오가 들어준다는 거 아니까 안다고 이제 수한테 얘기를 하고 수는 공이 울면서 비는 게 보고 싶었다고 아쉬워해요. 미친놈이야. 미친놈이지. 다음날 식사를 하면서 수는 공한테 야나르한테 제대로 배웠는지 물어보죠. 그리고 공한테 제대로 못해서 일 방해하면 니네 아빠 죽일 거라고. 그렇죠. 이게 큰 약점. 참. 그러면서 술을 마시라고 줍니다. 네. 공은 사제로서 음주가 가능해도 하지 않았었는데 진짜요? 그랬나봐요. 포도주도 안 마셨나봐. 안 했다고. 포도주를 근데 안 마실 수 있나? 안 마실 순 없죠. 마실 수밖에 없는데? 그러게. 일단 찍어라도 먹게 돼 있잖아. 맞아요. 그냥 들고 마시는 것만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음주만 안 했나 봐요. 미사에서는 먹었겠지. 미사에서는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튼 그러고 공을 데리고 공이 약 2달간 수업을 받았던 네. 집으로 갑니다. 그 허름한 곳. 허벌판에 있던 예. 그 집. 수는 공을 지하로 데리고 갔는데 수가 티머한테 공이 졸업을 할 건데 이 학교가 졸업제도가 있구나. 그런 거. 입학은 입학은 그냥 끌려와서 했는데 졸업 시험이 있나요? 그런가 봐. 일하다가 누가 죽는다고 기절하면 족같으니까 예. 특별 수업을 해줄 거라고 합니다. 네. 지하 방에 머리에 검은 천을 씌운 3명을 데리고 왔고 네. 그 3명은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불쌍해. 안타깝죠. 네. 마피아지만. 수는 공이 섬세하기 때문에 일하다가 기절할까봐 네. 미리 취한 채로 연습을 시키려는 거였어요. 큰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없다고 보지만 네. 참 일단 근데 독일이니까. 공이 술 버릇이 좀 뭔가 안 좋았다 그래야 되나? 안 좋긴 안 좋아. 공은 알코올과 함께 생겨난 분노가 올라서 그래서 알코올을 안 마신 거지. 네, 지가 자세히 알고. 해야겠네. 그래. 독일인이 어떻게 술을 안 마셔? 그렇지. 죄송합니다. 어, 편견이네요.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18살에 공한테 술을 먹인 전적이 있었어요. 원래 알고 있었구나. 수가 그런 공한테 총을 건네주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공은 포로를 보고 더럽다고 하고 수는 맞다고 더러운 새끼 쏘라고 하죠. 아, 시험이 너무 가혹하다. 그러게 말이야. 공이 근데 한 번에 목을 전통으로 맞췄대요. 술을 먹었으니까요. 수는 공한테 졸업 축하한다고 하죠. 합격. 졸업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둘은 10년 만에 덮밥을 먹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랬대요. 여태까지 안 했다는 게 놀라워. 수는 칸난한테 공이 이탈리아어를 잘하니까 볼로냐에 데리고 갈 거라고 해요. 근데 이제 칸난은 다른 거보다 이제 수 몸에 뭔가 흔적이 있는 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무슨 흔적이요? 수랑 공이 덮밥을 덮밥 먹은 흔적이. 진짜? 칸란이 그런 것도 알 수 있는. 옷 속에 물혈 같은 게 자꾸 보이니까 신경 쓰였대요. 그래서 수는 칸난한테 내가 마테오한테 수업이라도 받았는지 의심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칸난은 그냥 재수가 없다고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수가 마테오한테 갔다 오고 나서 칸난을 처음 만난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뭔가 몸에 흔적이 있으니까 마테오한테 몸록이라도 했나 약간 그런 의심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칸난의 다른 측근인 에르칸이 수가 건방지다면서 주먹을 날렸고 둘이 주먹 다짐을 해요. 근데 수가 에르칸을 제압했고 수는 이 상처는 애인이랑 덮밥 먹다가 생긴 거고 애인은 마테오도 마르코비치도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네. 근데 이 말을 터키어로 해서 공은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화해를 요청을 했는데 마테오한테 연락이 왔고 수는 모두가 있는 장소에서 전화를 받는데 영어로 받아요. 공용어군요. 영어. 그런가 봐. 그래서 마테오가 거래 승낙하겠다는 연락이 왔고요. 네. 수는 전화를 끊고 한 달 후에 그 날이라면서 칸나는 에르칸한테 내일부터 집에 가서 준비를 하라고 시킵니다. 그 집이 이제 그 학교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둘은 집으로 돌아왔는데 공은 수랑 칸난의 추문이 계속 신경 쓰인 거예요. 참나. 그 와중에 질투하는구나. 공은 수가 칸난이랑 터키어로 막 지들끼리 또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집착이다. 그래서 수한테 칸난이 수를 쉽게 용서한 이유를 물어봐요. 네. 수는 칸난의 아들들을 자신이 죽인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아들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약에 취해서 싸우다가 죽인 것 같은데 네. 혼날까봐 먼저 대가리를 들고 자수를 했대요. 네. 내가 얘 죽였어요 이러면서 그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몇 번 있었고 근데 칸난은 무서운 거예요. 얘가 뻑하면 그냥 누구 죽여버리니까. 그럼 미리 죽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게 자기는 쓰이는 죽이기에는 자기가 아쉬운 거지. 그래. 너무 똑똑하고. 얘만큼 일을 하는 애가 없어. 정말 무역을 잘하는 스타일. 응. 다개 그거 가능. 내 주머니를 늘려줄 사람. 거래도 잘하고. 수가 뭔가 이제 핀트가 나와서 자기를 죽일까봐 잘을 해주는 거라면서 형제들은 그걸 알면서도 칸난이 겁쟁이라는 걸 인정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일부러 추문을 퍼뜨리고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수는 오해받는 게 기분 나빠서 공한테 너 터키어 배우라고. 터키어를 배우자. 이후 그 집에 모든 형제들이 모이게 됩니다. 아지트네요, 아지트. 응, 아지트예요. 캄라는 지난 1년간 수가 작업을 했던 게 밑밥 깔아놨던 일들이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한 달 뒤에 끝을 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수가 마테오와 프라스 캐릭으로 갈 거고 나머지는 마테오가 없는 마테오의 집으로 간다고 합니다. 뭐야, 본진 털러 가는 거야? 그렇죠. 나쁜 그래서 사람이네. 누가 수와 갈지를 정하는데 수는 티모어랑 공이 따라오고 나머지는 절반이나 필요 없다. 10명만 붙여줘. 이래가지고 거의 반 강제로 수가 간택을 하죠. 10명 차출. 그쵸. 네. 그리고 수는 시원하게 웃으면서 아무도 안 죽게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따라와. 그러게. 이렇게 얘기를 여기가 하죠. 더 안전할 것 같아, 근데. 수랑 있으면 안전할 것 같지 않아요? 맞아, 그럴 것 같아요. 처음에 아무도 같이 안 간다고 네. 하다가 수가 한 명의 가슴에 칼을 꽂고 칼 꽂힌 애가 따라오는 걸로 하자. 이러니까 갑자기 우르르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차출을 하죠. 네, 무섭네. 근데 다들 모여서 터키어를 쓰니까 공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또 나만 못 알아들어. 뭐 어떡해. 터키어 집단에 갔는데 지가 해야지 뭐. 맞아. 다른 거보다 수가 터키어를 쓰면서 사람들이랑 살랑거리면서 웃고 있으니까 기분이 나빠서 나만 따당하는 건가? 그게 괴롭힌다는 싫었던 건가? 거지. 공은 수한테 어설픈 광동어로 그만하고 가자고 네. 하죠. 지들만 알고 있는 언어로
또 수작을 부리는 거지. 네. 수는 공을 나도 끌고 다 시킬 거야. 냉국대기층 안쪽에 빈 방으로 들어가서 공은 다시 수한테 너는 웃을 자격이 없으니 안 웃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수는 너 질투라고 그거 금욕주의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마테오 집이 자기 집이 될 거라고 수 아. 집이 될 거고 너를 데려갈 테니까 그때는 이탈리아어를 많이 쓸 거라고 좀만 참으라고 아니면 터키어 쓰는 놈들 다 죽이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둘은 소세지 네가 덮밥을 그렇게 듣기 싫으면 다 죽일까? 막 이런 그런 거지. 그러면서 둘은 소세지 덮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하러 가기 전에 네. 둘은 한량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한 달의 음. 휴가군요. 그렇습니다. 공이 수가 독서를 많이 하고 그 읽은 책들을 다 버리는 거에 놀랐는데 왜 버려요? 그냥 한 번에 자기가 읽으면 다 뭘 기억하나? 알고 있는지 보여주기가 싫다고. 아 그런 거구나. 알리기가 싫다고. 근데 공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지? 그리고 밤이 되면 수는 공의 활을 돋우고 폭력을 쓰려고 하면 수한테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둘은 매운 덮밥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한 달이 이런 식으로 흘러갔군요. 네, 그러다가 또 갑자기 수가 이제 노는 거 끝이라고 공을 데리고 그 집으로 가서 네. 사격 연습을 시켜요. 아 이제 총 총을 쓸 줄 알아야 되니까 깡통을 깔아놓고 연습을 시켰는데 처음에 제대로 못하다가 일주일 만에 다 맞추게 됩니다.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해서. 아 사격도 되는구나. 근데 수가 공이 할 때마다 갈구니까 네. 공이 빠기 쳐서 하지만 빠기 쳐도 뭐 어떡해. 그럼 할 해야지. 거야. 맞아. 해야지. 잘 까라면 맞춰야지. 까야지. 계속 제대로 못하면 네 아빠 죽는다고 하니까 공의 인내심이 바닥이 납니다. 네. 공이 아버지 얘기는 할 필요 없지 않냐고 하니까 수는 또 넌 화나야 제대로 하니까 이게 딱 맞다고. 엄청 신경 거슬리게 만드네. 깡통을 다 맞추고 나서는 방에 새를 풀어놓고 맞추게 우와. 연습하는데 새는 무슨 죄야. 못 쏘니까 수가 못하겠으면 지금 말하라고.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라고. 하고 공은 또 그게 어이가 없지. 여기서 또 싸워요. 계속 또 몸싸움해요. 투닥투닥 하고 있죠. 그리고 디데이가 돼서 수와 공은 볼로냐에 있는 마테오의 집에 갑니다. 이탈리아로 가는군요. 예. 수는 공을 마테오에게 소개시켜줬고 마테오는 공에게 캄란의 아들이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일단 아들인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잘 모르겠어. 그쵸? 아무튼 공은 일단은 그렇다고 수를 따라올 거라고 이탈리아어로 대답을 해요. 수는 공 앞에서 계속 영어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은 레스토랑으로 이동을 해서 고래 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5년치 식량을 옮기는데 마약이겠죠? 마약인 것 같아요. 그죠? 30명을 데려갈 거고 작은 무인도로 배를 타고 갈 거라고 해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실력 좋은 예뻐하는 애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 후 호텔로 돌아온 수는 공이 아버지의 행방을 재촉하자 이후면 알게 된다고 안전한 곳에 있다고 안심을 시켜요. 아 이 거래가 끝나면 여기까지가 그 이유는 스포인가요? 하긴 스포지. 아 그래요? 스포 1단계 1단계 스포. 아무튼 해피엔딩이고요. 그치 해피엔딩이지 그 둘한테는. 둘만. 둘만 행복하지. 아 나머지는 보장이 안 되는구나 행복이. 팀워도 행복해져요. 팀워까지 다행이다. 행복해. 팀원 친구였잖아요. 공의 아버지도 행복합니다. 다행이다. 모두가 행복해. 지금 힘들구나. 그게 행복한 건가? 여기서부터는 스포인가요? 약간 중간 스포? 스포인가 봐요. 이후 결말 이야기를 패스하고 감상 부분으로 바로 건너뛰시려면 1시간 2분 32초로 넘어가 주세요. 아무튼 다음날 마테오가 진짜 제일 예뻐하는 애들 30명을 데리고 옵니다. 와. 정말 말 잘 들어. 진짜. 팀원은 걱정이 돼서 벌벌 떨어요. 자기는 10명밖에 안 되니까. 맞아. 수가 공한테 겁나냐고 물으니까 공이 그렇다고 합니다. 음, 수는 굉장히 여유가 넘쳐 흘렀어요. 혼자서 거의 일당백의 느낌이라서. 다들 배를 타고 섬으로 가는 길에 수는 가는 동안 맛보라며 마약을 나눠줍니다. 고래고기는 마약이었죠. 웰컴 스낵 같은 느낌이었어. 시식. 시식. 마테오의 일당들은 그 가루를 맛보고 섬으로 가는 동안 늘어지죠. 기분 좋게. 야, 우리가 먹을 거 진짜 짱인데? 왜 이러면서. 퀄리티 분이 좋아. 괜찮은데? 그러면서 가는 동안 공은 마테오로부터 아버지를 안전하게 모신 후 자기는 수랑 함께 지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언제는 행복하게. 지옥불로 같이 떨어지려고 죽을 그러니까. 거라고 해놓고 그러지 않았어? 죽이고 나도 죽자 이러는데. 우린 이제는 같이 이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야 라고 같이 했는데 지내려고. 이제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고 있는 건데 섬에는 한밤중에 도착을 했어요. 음. 그리고 어둑한 섬에서 목적지로 가는 동안 수가 한 명 한 명 조용히 뒤치기를 하죠. 암살. 예, 감사를 합니다. 목적지에 도착을 하니까 거기 이제 마르코 비치가 있었고 수가 절반 이상을 이미 처리를 해서 네. 이제 나머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쓸어버리는 게 쉬웠어요. 얘네는 이제 마테오를 잡았는데 마테오가 수한테 막 계속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맞아 여기 나오죠. 이 거짓말쟁이. 근데 수가 시끄럽다면서 입을 찢어버려요. 지가 잘못해놓고 나쁜 사람. 수는 그런 나쁜 애입니다. 사람이죠. 네. 그리고 다시 배로 돌아가서 이제 일행은 마르코랑 헤어져서 네. 마테오를 끌고 마테오의 집으로 돌아가요. 마테오 집은 지키는 사람도 없고 조용했고 들어가 보니까 이제 원래 형제들이 나머지가 여기 치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형제들의 시체가 즐겨한 거예요. 아 우리 편이 다 죽은 거지. 네. 왜? 근데 적도 안 보이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총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수는 이제 공한테 총 꺼내는 걸 막아요. 필요 없다 그러면서.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탈리아인들이 잔뜩 있었고 네. 수는 공한테 이탈리아 통역을 시켜요. 그러고는 이제 마테오를 대면시켜서 알게 된 게 이 이탈리아 무리는 우두머리가 지오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네. 로마의 개새끼라 불리는 거대 마피아 조직의 우두머리였어요. 아 조직이 하나가 더 나오네요. 예. 근데 얘가 이제 경찰이랑 협착을 해가지고 진짜 좀 큰 손이었어요. 지오반니는 터키 새끼들이 먼저 정리를 해놔서 편리했다면서 보스를 둘이나 잡았다며 좋아하죠. 네. 캄난의 아들 중 하나가 캄난의 행방을 물어보니까 공이 통역을 해줬고 지오바니는 포박된 캄난을 데려와요. 이제 공이 수한테 어떡하냐고 물으니까 수는 살려달라고 빌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이 진짜냐고 야, 나도 살고 싶다고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죽으면 아깝잖아. 그러니까 공이 무릎을 꿇으면서 살려달라고 해요. 지오바니는 누구 살려달라는 거냐 물었고 공은 딱 2명 자기랑 수를 살려달라 그래요. 아버지는 아버지는 필요 살든 없어. 말든. 아버지는 근데 이 말을 하자마자 지오바니가 발작하듯이 웃는 거예요. 너무 웃기다면서. 근데 수는 갑자기 그때 와서 이탈리아어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공한테 이탈리아어를 한마디도 안 하고 통역해달라고 하니까. 원래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통역하라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계속 캄난- 일부러 속인 거였구나. 네. 못하는 척. 그래서 이탈리아어로 최고로 감동적인 고백이었다면서 어깨에 이마를 비비적대면서 강아지. 너무 좋아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공은 속은 걸 알고 엄청 빡이 쳐요. 네. 그치. 수는 공한테 팀워 챙기라 그러면서 나머지는 지오바니가 다 죽였고 캄나는 그런 수한테 악말하면서 맞아. 너도 우리처럼 죽을 거두어줬는데. 거라고. 수는 나 안 죽는다면서 사람은 필요한 걸 절대 안 버린다며 그렇긴 하지. 자신만만해하고 캄난의 마지막 유언을 하라고 한 후 직접 죽여요. 와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뭐 생각도 안 했으니까. 그래도. 근데 사실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는데 막 얘네는 뭐 이렇게 해보려는 생각도 안 하고 아. 일도 너무 따분하고 내가 일을 다 해. 내가 얘네를 먹여 살리고 있어.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그 폴란드 걔 죽인 다음에는 무서우니까 또 일도 안 시켜요. 하여튼 약간 왕따 되고. 그래도 일은 또 열심히 하고 있어. 혼자서. 그렇게. 아무튼 그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독일 조직은 팀워한테 넘기고 원래 있던 조직 캄란의 조직이 티모어에서 다 죽을 사람 다 죽었어. 사람이 얼마 없어. 얼마 없어. 그리고 이제 수는 지오바니한테 청소를 맡겨요. 정리. 공은 불현듯이 그 전까지는 수를 죽이고 싶었는데 자기가 수랑 함께 살고 싶어 했으며 살고 나서도 신을 떠올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습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이 아니다. 맞아. 감사하지 않았어.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하지 않았어. 둘은 호텔로 돌아갔고 수는 공한테 잘 참았다며 전화를 연결해줘요. 공의 아버지가 일하는 병원으로 연결을 했고 혼란스러운 공은 아버지를 바꿔달라고 하죠. 공과 그 아버지는 서로가 죽은 줄 알고 있었죠. 그렇구나. 그렇게 눈물의 재회를 합니다. 근데 수가 판을 짜놨어. 불쌍하다. 공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아버지가 수가 살려줬다고? 그 아버지를 살려줬다고 얘기를 해서 공은 곧 연락을 하겠다고 전화를 끊는 다음에 자신을 속인 수에게 또 주먹을 날립니다. 의미가 없죠? 주먹을 날리는 의미가 없어. 사랑의 펀치. 그저 덮밥을 먹기 전
에피타이저일 뿐이다. 약간 근육에 스팀 넣는 느낌? 그쵸, 그쵸. 달군다. 어. 아무튼 준비운동. 그날도 서로 주먹을 주고받다가 또 덮밥을 먹었죠. 아빠 나중에 전화할게. 토닥토닥. 준비운동. 토닥토닥. 이상한 애들이네. 그리고 다음날 티모어를 베를린으로 데려다주고 둘은 버릴 걸 버리고 짐을 챙깁니다. 수는 영특한 머리로 옛 방식의 마피오로는 가난할 수밖에 없다고 티모어가 회사에 탈을 쓴 조직을 만들게 도와줍니다. 무슨 도자기나 올리브유 같은 거 쓰느라고. 괜찮네. 표면적으로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티모어가 실망스러운 반응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요. 멋있지가 않다야. 그치. 그리고 나서 공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재회를 하고 공이 아버지한테 수랑 같이 이탈리아로 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헤어져요. 네. 그리고 이제 공하고 수는 이탈리아로 갑니다. 그 집에서 사나요? 마테오의 집이었나? 청소를 깨끗하게 끝낸 마테오의 집에서 빗자국을 모두 닦은 마테오의 집에서 인테리어 좀 하고 예, 벽지 좀 새로 하고.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또 스포가 있기 때문에 네. 스포 버튼이 이러고 2 개죠. 나서 사건이 하나 더 나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잘라놨죠. 이제 지오바니와의 썰인가? 이후 결말 이야기를 패스하고 감상 부분으로 바로 건너뛰시려면 1시간 2분 32초로 넘어가 주세요. 이탈리아로 돌아가는데 네. 미행이 붙어요. 근데 지오바니가 붙인 건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빗나갔어. 결국 고속도로에서 추격전하고 총격전을 벌이게 되죠. 네. 공이 수한테 이 일 그만두면 안 되냐고. 이미 은퇴한 거 아니었어? 은퇴를 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볼로냐의 그 세력을 먹은 거예요, 그냥 수가. 그만둔 건 장악한 아니에요. 응. 둘이 같이 오래 살고 싶다고 그러면서 공이 수한테 그만두면 안 되냐고 사랑을 했는데 고백했어. 수는 일 지금 그만두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지금 죽는다고. 그만두는 게 더 위험이야. 안 된다. 그래서 둘이 결국 대화에 끝이 안 났어요. 추격전이랑 총격전을 하고 나서 지오바니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지오바니가 살아있냐고 물어보고 살아있을까 연락했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 지오바니는 얘네가 이제 뭔가 위험하니까 친구들을 더 보낸다고 해요. 죽이러 보내는 건지 보호해주러 보내는 건지. 수가 볼로냐를 잡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욕심이 난 놈들이 서로 차지하겠다고 찾아온 걸로 추측을 합니다. 자리 싸움 하는구나. 지역 기반이 없군요. 그쵸. 그래서 이제 다들 그 볼로냐를 차지를 하려고 이제 수를 처치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오바니 친구들이 수를 지키려고 오다가 총알바지가 돼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제 밀라노 조직이 제노바 조직이랑 손을 잡고 설상가상으로 지오바니랑 밀착 관계였던 이탈리아 정부가 지오바니를 버리려고 한 거예요. 끈 떨어졌어. 네, 그래서 유로폴이랑 협조해서 마피아 박멸을 하겠다고 선언을 해요. 근데 이게 원래는 겉으로만 그런 거고 속으로는 아닌 척을 하고 있긴 한데 근데 대놓고 도움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조직이 얘네한테 계속 뭔가 해코지를 해도 지오바니도 뭔가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뭔가 불편해졌고. 그래서 마테오는 엘바 섬에서 티니지 놈들의 물건을 원래 받았었대요. 이제 그걸로 조직을 운영을 했는데 마테오가 죽고 티니지 놈들이 밀라노 제노바 조직에 붙어요. 왜 이렇게 복잡해? 그럴 수도 있다. 그냥 마테오의 측근들이 이제 다 적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수랑 지오바니는 티니지 놈들을 만나러 엘바 섬에 가기로 해요. 왜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물건 때문에라도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하려고 가는데 이제 가서 인질만 몇 명 데려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사흘 후에 이제 공수가 지오바니랑 부하랑 엘바섬에 갔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경찰이 파놓은 함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경찰 생각에는 지오바니 부하가 오면 걔를 서로 인질로 하려고 걔를 인질로 해서 서로 협박하려는 건데 본인이 와서 경찰이 오히려 인질로 잡히고 막 가족을 갖고 협박을 하니까 얘가 실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EU에서 돈을 받고 싶었는데 EU가 마피아를 해라. 네,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러면 정부는 이제 마피아를 없애겠다라고 시작을 한 건데 그 최우선 타겟이 지오바니였던 거예요. 이제 협조적이니까. 그러니까 제일 정보를 잘 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때를 노리다가 수가 마테오를 소탕을 하니까 지금이 기회다 싶었던 거예요. 타이밍을 보고 있었군. 그쵸. 그래서 공은 또 이때다 싶어서 수한테 그러기 일 그만두라고 했잖아. 맞아. 은퇴해 제발.
그리고 지금이야. 그래서 둘이 이제 그걸로 또 싸우죠. 또 싸우고 토닥토닥하지 또. 이제 엘바 섬에서 이제 그때 그 경찰 인질 사건 이후로 이탈리아 경찰이 강경하게 변해요. 그러니까 폴리스를 대놓고 건드렸다니. 지오바니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은 계속 불안해하고 수는 아무렇지 않아요. 약간 사페 계질이 있긴 해. 깡이 엄청 세다. 공이 깡인 수한테 건가 사페인 것이. 카페에 가깝죠. 그렇게 다 죽여 다니는데. 공이 계속 도망가자고 하고 공은 계속 심지어 도망가. 악몽도 꾸기 시작해요. 수가 죽는. 진짜 더 많이 사랑하신다. 신보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후에 마우로와 이고르 지오바니가 모입니다. 마우로는 밀라노 조직의 보스고 이고르는 제노바 조직의 보스입니다. 수는 집에서 2층에서 공이랑 네. 뒹굴다가 늦게 내려가요. 수는 흩어지면 먹기가 쉬우니까 뭉쳐있자고 합니다. 이게 또 이상한데. 크고 안전한 곳을 안다고. 네. 그러면서 지금 쫓는 건 이탈리아 경찰이니까 국경 넘어가서 타국에 연락을 하는 동안 시간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크로이첵이라는 독일의 산에 별장촌이 있는데 네. 가는 길은 통신이 안 돼서 경찰이 헤맬 거다. 네. 아닐 것 같지만. 마우로가 그래서 누구 별장이냐고 물어보니까 수는 요수아 벤더라는 사람의 별장이라고 하고 이 사람의 정체는 공만 알고 있었는데 수의 또 다른 이름이요? 신분이죠. 마우로는 계획을 탐탁치 않아 하고 수는 숨어있고 싶냐고 마우로를 자극을 해요. 그러면서 가는 길이 하나뿐이니까 경찰들을 묻어버릴 수 있는 기회다. 요새에 들어가는 건데 더 위험할 것 같은데 그죠? 왠지. 딱 봐도 위험할 것 같아. 피해가 크면 정부도 협상하려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아닐 것 같은데. 더 나은 계획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는데 아무도 말을 못해요. 예. 답이 없으니까 뭐. 결국 다들 이 계획에 따르기로 하고 네. 근데 수가 경로 중에서 무인도라는 어떤 조직의 관리도 받지 않는 지역을 무인도라고 하는데 거길 거쳐야 된대요. 그래서 마우로가 중간에 수를 믿지 못해서 총구를 들이밀었고 수는 시간을 벌기 위해 독일에 있는 이민자 친구들을 부를 거라고 합니다. 외국인이 섞여 있어가지고 경찰이 싸잡아서 죽이기 힘들 거라고 하면서 그렇죠. 마우로와 이고르는 수를 계속 못 믿어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머리가 안 굴러가거든. 안타깝다.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둘은 방으로 갔죠. 다시 2층으로. 네. 공이 수한테 일 이야기를 물어보는데 별장촌이란 건 없다 원래. 공이 계속 추궁하니까 수는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또 무섭네요. 스포입니다. 이렇게 또 스포다. 마피아가 또 스포. 여기서라도 멈춰요. 아니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응. 들을 만큼 들었어. 왠지 각이 나와서 그죠? 안 들을 수가 없겠어. 이후 결말 이야기를 패스하고 감상 부분으로 바로 건너뛰시려면 1시간 2분 32초로 넘어가 주세요. 회담 열흘 후 무인도 아무도 관리를 안 하는 네. 무인도 지역에 있는 골프 델 두가토 골프 클럽에서 세 개의 조직과 이민자 무리가 일단 모여 회의를 한 후 각기 다른 경로로 독일의 크로이츠 산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도착해서 대기를 하다가 쫓아오는 경찰들을 잡는 게 네. 목표였죠. 경찰서 죽이려고. 그래야 사니까. 공이랑 수랑 새 우두머리가 골프장에 모여서 골프하는 척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같은 사람이 계속 골프 카트를 몰고 지나가요. 너무 수상해. 너무 근데 이 대놓고 장면 너무 웃겼어. 너무 수상해. 카트 운전자를 잡아서 누가 시켰냐고 물어보니까 네. 웃기만 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죽여버리고 불쌍해. 뭔데요? 저런. 이제 이고르는 수를 의심을 해서 총을 겨눠요. 또요? 네. 어떻게든 수를 계속 의심해. 네. 수는 쏘지 말라고. 그런데 이고르가 수를 쏘려는 순간에 총에 맞아요. 그러니까 마우로가 지오바니를 겨누고 있다가 또 공을 겨누고 근데 이제 이 일 때문에 조직 간에 총격이 벌어지거든요. 헤드들만 모여가지고 네. 네. 그래서 다른 정말 조직들도 위험해. 한 명이 총 쏘니까 막 쟤 죽여 이러면서 이제 막 서로 갑자기 총을. 대흥분. 네. 이게 알고 봤더니 공이 수가 맞을까봐 먼저 쏜 거였어요. 그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시작하고 골부장은 피바다가 됐고 공 바보. 수는 총을 맞았고 그리고 진압 경찰들이 또 와서 마피아들을 진압하기 시작해요. 근데 공이 막 울면서 수를 아는 채로 자신의 가슴에 총을 쏩니다. 왜지? 죽은 걸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다친 걸까요? 그... 어쨌든 해피엔딩이고 네. 그렇습니다. 해피엔딩이지. 잘 끝나요.
저는 이 작품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전체적인 분위기도 독특하고 그 문장도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약간 뭐 이렇게 루아르 느낌도 굉장히 이게 그냥 묘사가 아니고 문장 자체에서 좀 그런 리듬감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나서 이게 타란티노 영화가 떠올랐어요. 타란티노? 네, 킬빌 감독. 아, 여기저기 네. 돌아다니면서 다 죽이고 다니는. 네, 그 다른 것도 있잖아요. 막 미국 서부 배경으로 한 그 노예 시대 그쪽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도 있고. 장고. 네, 어쨌든 그런 그 아, 감독. 장고도 그 감독이에요? 네. 거기서도 참 많이 죽는데. 거친 녀석들, 버스터즈 거친 녀석들 그것도 그런 스타일 그 느낌이 말이 대사가 많지 않은데 되게 거칠고 투박하고 사람 많이 죽고 시원시원해요. 맞아 사람 맞아. 많이 죽고 되게 빵빵빵 막 이러면서 약간 섹시하고 스타일리시한 그런 느낌이 맞아. 좀 타란티노 영화가 떠오르는 소설이었고 그리고 내용 서사가 리듬감 있게 진행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머러스하면서 되게 멋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을 했고 네. 그 공 이름이 왠지 노린 게 아닌가. 노렸겠지 뭐 베니스 전홍당하려고 페니스가 별명이에요. 노린 아. 거지 뭐 그리고 강수라는 키워드에 좀 많이 속은 적이 있거든요. 강수인데 그치. 강수가 아닌 적이 많았어. 그쵸. 아, 근데 얘는 진짜 강수라서 좋았고 광수에 가깝지 않나요? 아 그런 것 같아 강수도 있죠. 관계가 있는 캐릭. 음. 그래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수가 좀 뭐로 봐도 깔릴 애는 아닌데 공을 더 사랑하니까 깔려준다는 좀 그런 것도 좋았어요. 그래서 또 예전까지 이제 서로에 대한 집착이 느껴져서 좋았고 수가 공한테 결혼하자고 하는데 공이 이때는 또 수한테 마냥 휘둘러진 게 아니고 그럼 너가 웨딩드레스 입으라 그러고 못 입냐면서 오히려 그때 수를 도발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사제로 너무 오래 있어서 그런 건지 수한테 약간 휘둘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수를 도발하고 공이 수의 말장난을 또 금방 배워서 수한테 써먹으면서 티키타카 하는 게 귀엽고 귀엽네요. 중간중간에 서로 막 결혼하자 막 이러면서 그래 그러면 네가 너가 입어. 웨딩드레스 입어 했더니 왜 내가 입어 네가 입어야지 이러면서 막 금발에 웨딩드레스가 잘 어울려 이러고 막 서로 막 아니라고 수가 이제 거기서 테일러 샵에서 온 걸 이렇게 열어보면서 야 이거 잘 샀다 너한테 딱인데 이러면 공은 수한테 이거 네가 입을 거야 이러면서 수는 공한테 네가 입어야지 이렇게 계속 서로 이렇게 서로에게 어. 발전했어. 점점 배워서 써먹을 수는 또 그게 귀엽대 그랬겠지 뭐 다 좋아 그냥 그럼 작가님이 마피아 썰이 있어요 네? 아 이게 무슨 리뷰 보면 그런 게 있어 작가님 마피아냐고 왜 이렇게 잘하냐고 되게 상세하게 묘사가 잘 돼 있어서 근데 진짜 되게 그냥 저는 요약본만 듣는데도 그 느낌이 있었어요. 진짜 이 사람은 신자인가? 이 사람은 마피아인가? 우리같이 냉담자일 수 있어 이 사람은 독일에 사나? 막 이 생각이 막 되게 많이 들었어요. 되게 맞아. 현장감 있는 느낌? 그래서 그 폭력 조직이 네. 요즘에는 이제 그게 막 기업화돼 있다는 식으로 묘사가 돼 있어서 네. 그래서 그냥 회사처럼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는 정말 그냥 네, 양아치 학교가 깡패들이 나오고. 나오고. 예, 예.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되게 독특한 소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 이게 문장이 좀 좋았는데 이게 내 내용이랑 관계없어요. 내용에 근데 관계없이 갑자기 맞는 발전. 말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예, 값싼 노동력은 값싼 결과를 불러요 라고 수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문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하. 너무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그치. 네, 영혼을 때리는 문장이었고 네. 대문짝만하게 뽑아서 회사에 붙여놓고 싶었습니다. 아, 왜 그래요? 근데 약간 미루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소설이 특이하게 공이랑 수가 헷갈려요. 그럴 수 그쵸. 있어 뭔가 이렇게 확실한 느낌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내용도 나올 수 있나 봐요. 웨딩드레스로 네가 입어, 네가 입어라고 하는 그런 그치. 느낌이 맞아. 보통은 정말 당연한 듯이 당연하게 수한테 수에게. 가터벨트 지르고 스타킹을 와. 입게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딱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 수가 정말 되게 큰맘 먹고 아 스타킹 입어줄게 아이씨 이러면서 반대만 물고 막 뻑뻑뻑뻑 튀면서 가터벨트 결국은 맞아. 입은 것도 공이 수한테 네가 예전에 나한테 해보고 싶은 거 있다 그랬잖아 그거 해줄 테니까 너는 이거 입어줬으면 좋겠어 이랬어 아, 그래서 입고 거래. 그랬죠 모든 관계가 거래로 이루어져. 괜찮았어요 너무 재밌었어. 네. 그 둘이 동갑 친구라서 더 그런 것 같아. 약간 그럴 수 있어. 동창이었죠? 고등학교. 그렇죠 그랬죠
저는 뭐 좋았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공이 이제 기동 같은 거를 독일어로 써놓으셨더라고요. 독일어로 해놓고 이렇게 진짜 해석본 있고. 독일에서 사셨나봐. 너무 그렇게 신기해. 해서 보는데 아 여기는 또 기동훈이 우리랑 살짝은 다르구나 이러면서 아, 그러면서 봤어. 그런 감상. 쓸데없이. 되게 쓸데없는데 신자로서. 꼭 졌어. 정말 저렇게 읽나? 이러면서 이건 발음이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읽었지. 아 맞아 저도 그 생각했는데. 독일어도 발음이 참 좋은데. 좋죠. 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덮밥 맛집입니다. 그쵸. 맛집이었습니다. 맛집인가요? 네. 저는 얼마나?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봤기 때문에 제가 들었을 때는 계속 둘이 싸운다고 투닥투닥 하다가 덮밥 먹고 그게 반복되는 것 같던데 그냥 음. 일단 자고 싶으면 주먹을 날리는 신혼가? 지금이야 그게 신혼. 공이 일단 펀치를 날렸었던 것 같은데 수도 도발하고. 어서 한번 때려봐 이게 유도하는 거지 참 차리 유도 때리고 하자. 고해소에서 셀프 덮밥 먹는 거 참 좋았어요. 가방끈이 기신 것 같았고. 뭐라고 이런 걸로? 개다리님이 좋았다고 합니다. 네 그게 그다리님 취향이었군요 둘이 처음인데 그 10년 동안 서로가 수절하는 그런 설정도 좋았고. 이거 스폰가? 아니요 초반에 나왔어요 초반에 나오니까 뭐. 아니야. 이거는 알면 도움이 될 거야. 싫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건장한 두 남자가 같이 덮밥 먹는 게 묘사가 잘 돼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 힘이 둘이 비슷한 느낌 예, 대응. 그걸 예, 개다리님이 참 좋아하죠 그쵸. 강수를 참 좋아하는 지지 않는 수 뭔가 폭력적이고 파괴적이면서 텐션이 팽팽하게 유지되는 묘사들이 좋았고 네. 주먹이 투닥투닥 하다가 막 멍든 채로 수 대사가 참 좋은 게 많은데 네. 다 갖다 쓰긴 좀 그렇고 막 덮밥 먹을 때 일 얘기하지 말라고 막 한다던가 네. 근데 이게 소설로 보셔야 돼요. 이게 제가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 음. 그리고 공의 과거 직업이 사제였으니까 수단을 챙기거든요. 수단이요? 수가 수단을 몰래 챙겨서 덮밥 네. 먹을 때 입히려고. 뭐라고? 참 보면서 이대로 괜찮은가? 그렇죠. 내가 냉담자긴 하지만 그래 냉담자지만 너무 독실해. 냉담자지만 생각보다 독실하다고. 어. 그래서 단추가 많다 그러면서 단추 많죠. 많지. 알고 있어.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왜요? 그게 그러니까 약간 그거 네, 그 중세- 절제랑 그런 의미로 음.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힘든 네, 삶이야. 그런 옷을 입고 하는 게 참 바람직해서 상상만으로 흐뭇했고요. 예, 저는 알겠습니다. 무교니까 아, 상상이- 나도 복식이 구조가 좀 궁금하긴 하다. 바지가 어디 있는 거지? 바지 속에. 바지는 안에 있고. 위에 코트가 긴 건가?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 허리띠하고. 이 위에 겨울이나 이럴 때는 셔츠를 입지 않나요? 하얀 셔츠도 입고. 입고 여기에 카라 넣고 그리고 그게 순결의 상징인가? 그렇던데. 그 그렇게까지 하얀 게. 자세히 모릅니다. 왜냐면 제가 별 의미를 안 부여해서 찾아봤어요.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궁금해하지 않았어. 이 소설을 읽고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렇구나.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네, 보면서 많이 마신답니다. 보면서 수단을 입는다고 그래서 그래 수단 입고 약간 할 뭐지? 거면 하렴. 그걸 뭐라 그러지? 배덕감? 배덕감. 배덕감 같은 게 너무 기티 심할 것 같아. 프레저. 그 맛에 보는 거죠.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성당에서 수단을 입고 덮밥을 먹죠. 저 그래서 이게 좀 개다리님이 기립박수를 친 자가 이게 불렀나요? 읽다가 대굴대굴? 그랬을 것 같아. 왠지 너무 좋아서 불렀을 것 같은데. 니넨 장크트 미하엘 성당에서 수단을 입고 네. 같이 덮밥을 먹는데 그래서 미넨이 근데 그렇게 진짜 예쁜 이쁘지 곳이라던데. 않아요? 이 성당이에요. 제가 사진을 약간 신심이 부활은 안 괜찮고. 해도 성당 구경하러 매주 가긴 할 것 같은 느낌. 성당이 다 크더라고요, 유럽은. 그러니까 부럽다. 그래서 여기 짓기가 성찬대 힘들더라고. 뒤에서 둘이 덮밥을 먹는데 아, 성찬대 그래서 나한테 성찬대가 뭐냐고 물어봤었어. 그랬어요? 성찬대가 뭐에 계속 검색했는데 안 나와. 성찬대. 여기서 나는 뒤에서 무슨 못할 것 같은데. 자료 찾는 줄 알고 성찬대에 대해서 열심히 말해줬는데. 음. 성찬대 뒤에 넓어요. 아니 근데 가려지기가 너무 그렇던데 안 아, 가려질 것 그 같은데. 외국은 되게 커요. 아, 성찬. 그래요? 네. 우리나라는 책상만 한데 음. 거기는 되게 커요. 아. 그리고 앞에 놓여져 있는 물건도 되게 많고 어쨌든 넓어요. 응, 네. 꽤 넓어요. 성찬대 뒤에서 넓죠. 어쨌든 그래서 찾아봤어요. 네. 자세히 알고 싶더라고. 뭐
거기 이러다 성당 그냥 오겠어. 카페트 깔려있고 막 그래요. 어. 부드럽게. 그리고 파시아로 수의 두 손을 뒤로 묶고 파시아가 뭐지? 파시아가 파시아가 이건가? 아니야 허리 묶는 거. 띠? 수단. 네, 허리에 묶는 띠. 허리띠? 네. 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코트 같은 건데 허리를 한 번 더 묶거든요. 아, 나 왜 잘 그랬나? 찾아봤어.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손을 묶고 네. 난 맨날 치렁치렁하고 펑퍼짐한 배를 졸라매지 않는 것만 봐가지고. 아, 허리띠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쵸. 어쨌든 그렇지. 파시아는 그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이 처음 하게 된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이건 야한 건 아니고 그냥 덮밥 관련된 거라서 네. 이렇게 수가 자기는 공한테 박으려고 했대요. 네. 근데- 자기가 공인 줄 알았. 자기가 당연히 내가 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성격이 공도 떴었는데. 아니야 내가 공이야. 그래서 서로 이제 막 치고받고 하다가 수가 그래 너가 처음이니까 네가 먼저 해 이러면서 양보를 한 거예요. 아, 이게 양보가 되는구나. 그냥 한 번 양보한 것 같아요. 느낌은. 네. 내가 그러면 네가 처음이니까 사실 수도 처음이지만 내가 양보할게 이랬는데 음. 하지만 그 이후로 공은 계속 자기가 양보를 안 하고 그랬지. 졸업식을 하고 도망을 갔죠. 아, 공이 나쁜 놈이네, 그러고 보니. 그래서 수가 이미 다 할 거 다 해놓고. 맞아. 수가 뭐라 그러냐면 박으려다가 박힌 마음을 안 하면서 네가 억울해 내가 억울해 이러면서 공이 나빴다. 그럼 나빴지. 감히 튀다니. 막 따지니까 공이 갑자기 쭈구리가 돼가지고 인정. 수 인정. 어쨌든 웨딩드레스 입고 하는 것도 좋았고 네. 덮밥 먹을 때 둘이 서로 도와주고 서로 막 때려놓고 또 덮밥 먹을 때는 도와주고 이러는 게 뿌듯하고 막 그랬어요. 뿌듯하다고요? 왜요? 그 감정은 뭐야? 둘이 참 잘 살아하는구나 이러면서 네. 흐뭇한 광경은 뭐지? 그랬나 봅니다. 계다래님이 좋았다. 오늘은 과실로 수다를 떨어보았는데요. 악마의 열매였구나, 과실이 결국. 그런가 봐요. 마무리로 오늘도 추천작이 있나요? 저는 잘코사니님의 천밀밀 추천하고요. 오, 천밀밀이래. 잊을 수 없는 제목인데. 그쵸. 저 이상한 소리가 지금 혹시 배경음에 깔리면 고양이가 볼일을 보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조용히 해. 말아주세요. 현대물, 일상물, 재회물, 동갑내기, 스트레이트공, 미남공, 막말공, 인기만콩, 츤데레공, 짝사랑수, 성실수, 솔직수, 가난수, 신체의 비밀이수. 수가 불쌍하구나. 네, 좀 가난해서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수가 이름이 진만이에요. 아. 저는 얘가 공인 줄 알았어. 왜요? 이름이 이름이? 진만이라서. 아, 이름이 너무. 하지만 진만이라서 수였던 걸까? 그럼 처음 읽을 때는 얘가 공인지 순지 모르고 읽는 거예요? 저는 좀 그거 생각 안 하고 읽어요. 음. 그래서 가난공인 줄 알았어요. 좀 신박한 건 줄 알았지? 공은 동창인 성범이었고요. 네. 둘이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6년 후에 재회를 하게 돼요. 이것도 재회물이에요. 네. 수가 굉장히 가난해서 네. 생활력이 쩔고요. 가족도 없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원래 게이였고 공이 엄청 잘생긴 걸로 나오고 네. 먼치킨 느낌의 대학생이고 그러면서 또 아랫도리가 굉장히 가벼운 스타일입니다. 요거 조금 불우 있을 것 같아요. 수가 공의 막말 때문에 처음에 별로 안 좋아하고 둘이 계속 티격태격해요. 계속 싸우고 막 그러는데 그러다가도 점점 친해지게 돼요. 네. 격하다. 진짜 친해. 공은 인간관계 계산이 없고 대신 배려도 없어요. 그래서 막말을 막 해요. 초반부터 공이 수한테 마음은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이제 그냥 이런 애라서 말을 성격을 막 버리지 하는데 못했어. 예. 그래서 둘이 티키타카 하다가 수가 공을 먼저 좋아하게 돼서 짝사랑을 하다가 어쨌든 결국에 둘이 사랑을 하게 되는 뭐 네. 그런 이야기고 일상물이고요. 수가 되게 생활력이 강하고 올바르고 심지궂고 그래서 좋았고 저는 꽤 재밌게 읽었어요. 작가님 글이 흡입력이 있었고 시는 굉장히 건조합니다. 아, 참고로. 실망하셨네. 시내 건조하면 안 돼요. 아, 신의 건조함에 실망했다. 하지만 내용은 괜찮아서 하지만 재미있었다. 네, 그냥 둘이 티키타카 하는 게 재밌어서 되게 진짜 말투를 정말 그냥 일반 남자 같은 말투로 막 티키타카 하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게 재밌었어요. 네. 그렇고요. 호야님은요? 저는 조아라에서 할 건데 네. 새벽의 미학이라는 작가님의 네. 나한테만 착한 건인데요. 나한테만 착한 거? 착한 건. 착한 건? 재회물이고 첫사랑물의 학원물, 치유물, 성장물, 일공일수고
수시점이고요. 보통의 27살 남자 이원과 서한건 두 사람이 상처를 극복해가며 예쁘고 절절하게 사랑하는 이야기라고 설명이 나와 있고 발췌문이 있긴 한데 발췌문은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남자인 게 가능한가요? 수가 보통인 거죠? 둘 다 원래 보통인데 공이 나중에 좀 자수성가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재벌 같은 느낌은 아니고 요식업을 하면서 약간 사는. 이렇게 좀 살게 돼서 그런 내용이고 공은 키워드가 날라리공, 인싸공, 능멸공 수안정 다정공, 헤테로공, 은근 능력공이고 수는 짝사랑수, 단정수, 범생이수, 분위기수, 무심수, 개이수, 은근 성격이수 이게 키워드고요. 이게 초반에 좀 귀엽고 중반에 이게 덮밥을 먹는다고 해야 되는 거야. 덮밥을 완전 먹진 않는데 중간에 그냥 저냥 이렇게 씬도 약간 있고 43편까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게 부산에서 애들이 살아서 네, 사투리가 사투리로 나와요? 대화를 하고 귀엽겠다. 네, 일단 수시점인데 수가 약간 옛날 생각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그냥 초반이 묘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둘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잠깐 헤어졌다가 다시 재회를 하는데 거의 한 30 몇 편까지는 과거 회상이긴데 거기가 애들이 되게 귀엽게 연애를 해서 괜찮더라고요. 그냥 막 이렇게 공도 수한테 관심이 있어가지고 둘이 중학교 때부터 알아가지고 우유당번을 하는데 우와, 신기하다. 공이랑 수 원래 옛날 공 생각난다. 아직도 우유당번이 있어요. 원래 초등학생 때까지밖에 안 원래 했던 것 수랑 다른 사람이랑 우유당번을 하고 있었는데 같아. 주반. 1년 동안 그러니까 너무 추억이 봉사활동 나와요. 시간을 주고 아. 하라 그래서 둘이 하고 있었는데 1년이나. 공이 수한테 관심이 있어서 얘한테 바꿔달라고 해서 초반에는 계속 자기가 가지고 왔다가 갖다 놨다가도 자기가 하다가 수한테 추근덕 될 때는 어잉? 자기가 가져는 와 무거우니까 그리고 돌려 넣을 때 수가 가져오게 해서 뒤에서 둘이서 이제 얘기도 하고 아, 둘만의 시간을 데이트도 하고 확보하는 그러다가 데이트였군요. 그러다가 일이 터지고 한 몇 년 못 만나다가 나중에 수가 부산에 살다가 일이 터지고 나서는 다른 지역에 갔다가 네. 다시 돌아와요. 네. 이제 새로운 일을 하려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시 만나게 돼서 이제 만나서 다시 관계를 연애를 시작하는 아, 그런 그렇구나. 시점이에요. 제일 좋을 때네. 44편이 그렇습니다. 아직 아무튼 시련이 없네. 그냥 꽁냥꽁냥. 네, 꽁냥꽁냥하고 공이 수한테 되게 잘해주고 그래서 일상적인가 아무튼 일상물에 가까운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일상물에 가까운 것 같고 아무튼 그렇구나. 재밌습니다. 네. 네. 오늘은 다 동창에다가 재회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거 동감물이네요. 음. 제가 방금 소개한 것도 동감물입니다. 음. 오늘은 틸르님의 과실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장르 문학 중 하나인 비엘을 이야기하는 그래도 비엘은 트위터의 공식 계정 그래도 비엘을 운영 중이고요. 방송은 파티 팟빵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편하신 걸로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그래도 비엘이었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짭투리 방송사고 모음. 너무 아무렇지 않게 들어. 우리 시끄러워서 놀라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여기 자기 자리인데 여기 앉고 싶었나 봐. 이런 목소리 잘 안 내는데. 둘 다. 아 그렇네. 열어줘 인간들아. 아저 관심종자. 귀여워. 조금의